오늘 낭독의 제목은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는 이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약속을 잡는 게 피곤하고 혼자 있는 거실의 정적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은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품격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부. 액정에 뜬 이름. 설렘보다 망설임이 앞서는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셨나요?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 혹은 단체 채팅방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전화를 받고 약속이라도 잡히면 며칠 전부터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친구의 이름이 화면에 뜨면 반가움보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엔 또 어떤 자리에 나오라는 걸까 하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먼저 덜컥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묘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의리도 없는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낭독의 문을 열며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비로소 성숙해졌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꽃 피우고 잎을 무성하게 틔우던 여름의 시간엔 모든 바람과 비를 맞이하며 덩치를 키워야 하지만, 열매를 맺고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의 시간엔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소중한 본질만을 남기려는 가지치기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토록 친했던 친구가 지겨워지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달콤해지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 후반전을 누구와 어떻게 채워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2부. 에너지의 경제학. 한정된 연료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물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워도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한 배터리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모임, 겨우 두세 시간의 수다만 떨고 돌아와도 온몸의 기운이 쪽팔린 채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에너지의 소비 단위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마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적절한 리액션을 고민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게 대화의 톤을 조절하며 때로는 나의 불편한 감정을 꾹 누르고 웃어주어야 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에너지 소모를 견딜 만큼 예비 배터리가 넉넉했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주인님, 지금 이 자리에 에너지를 이만큼 쓰는 건 낭비예요. 내일을 위해 아껴야 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의 경제학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조금 피곤해도 만나게 되지만 영혼 없는 모임이나
소모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요즘 사람을 만나고 오면 유난히 지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입니다. 남은 에너지를 껍데기뿐인 인간관계에 쏟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취미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에너지, 배분 법칙입니다. 3부. 결이 달라진 우정. 억지로 입으려는 옛날 옷.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랜 친구와의 결별입니다. 우리가 30년 지기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간이라도 빼줄 사이였는데, 라는 과거의 수식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어릴 때는 떡볶이 하나만 나눠 먹어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 자녀의 성공 여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지하는 정치 색깔까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빛깔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앉자마자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며 40년 전 군대 이야기나 대학 시절 무용담을 재방송하듯 늘어놓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두 번은 정겹지만 만날 때마다 과거의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대화는 지루함을 넘어 피곤함을 줍니다. 우정도 생물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화가 과거에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죽은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산책을 즐기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친구는 만나자마자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으로 피를 말립니다. 누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 합격했다더라. 어디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대화는 핑퐁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격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결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스타일과 취향이 완전히 다른 친구에게 내 옷을 억지로 입히거나 맞지 않는 옛날 옷을 입고 숨을 헐떡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이 다르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인연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진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4부. 무례함이라는 이름의 비수를 거두는 용기. 우리 사이에 뭐 어때?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친근함을 무기로 한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뜸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라거나 자식 농사는 어째 시원찮아 보인다? 하며 나의 아픈 구석을 쿡쿡 찌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고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심지어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술자리 안주로 삼아 히덕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단언컨대 이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폭력이자 감정적인 착취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의 아픔을 묵묵히 덮어주며 내가 성장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겼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이제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게 만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굴 정리하겠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더럽고 찜찜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상처받을 자리에 당신을 세워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의 무례함도 받아줄 만큼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무례한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5부.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하라. 우리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끼듯 인생의 에너지도 아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세 한탄, 남 흉보기, 세상 원망만 쏟아냅니다. 당신은 그저 허허 웃으며 들어주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소파에 쓰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바로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한정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저 내 건강 챙기고 내 가족 돌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온종일 불평불만만 듣고 있으면 당신의 영혼도 시커멓게 타 들어갑니다. 만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속이 든든해지는 친구,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위안이 되어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만 챙기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의 의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알짜배기 친구 몇 명만 남겨두고 가볍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멋입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6부. 성숙한 고독. 나를 만나는 신성한 시간. 많은 분이 사람을 안 만나면 외롭지 않으냐고 묻습니다. 젊을 때 우리에게 혼자 있음은 소외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느끼는 혼자 있음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 관심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그 시간.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삶의 리듬을 되찾은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안도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아, 역시 집이 최고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가 이제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고독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쏟았던 관심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 탐구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7부. 삶의 우선순위.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라. 젊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남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기분, 동료와의 관계, 자식의 장래, 주변 사람들의 시선. 우리는 늘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가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하는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를 먼저 물으십시오. 사람보다 내 몸 상태가 먼저이고 예의보다 내 하루의 리듬이 먼저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나갔을 약속도 이제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 다음에 보자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는 성실함입니다.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모임에 얼굴을 비출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소중한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에 둘 때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관계들은 더 깊고 건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짜 웃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부. 맺은 말. 당신의 노을은 아름다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왜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그 멀어짐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의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비로소 찬란한 황혼의 빛이 당신의 영혼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구겨 넣으며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몇몇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웃음으로 채워가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그리고 진짜 당신을 설레게 할 새로운 일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의 방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당신 내면의 조용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편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